여성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갱년기 증상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 이때 가장 많이 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기여를 하게 되겠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음식들 이런 것들이 탈모를 발현하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도움이 되는데 여성 호르몬과 유사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물질이 탈모의 진행을 좀 막아줘요. 최근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 나이가 드신 어떤 중년 남성분들을 상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특징적인 건 2030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여성 탈모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하는 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갑자기 찾아온 탈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고 굉장히 흔하게 오는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여성분들 갑상선 항진증도 있고요. 갑상선 저하증 둘 다 우리가 탈모를 일으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전성 탈모이기 때문에 갑상선 검사를 받으라고 흔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여성분들은 오신 분들 중에 항상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건강진단 받으신 거에서 특별히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요.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분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결핍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이 굉장히 중요한 탈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한 탈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탈모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탈모 증상 중에는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면 남녀노소를 떠나서 탈모가 많이 옵니다. 특히 굶으면서 하는 탈모 영양분이 결핍된 것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고요. 그리고 철분 아연 등등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탈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모든 영양을 차단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셔야 된다. 소식, 채식 위주로라도 꼭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발 영양제 우리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가장 흔한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불리우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탈모의 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걸 조심하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게 있어서 탈모로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조절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조정하셔야 되고 혈당 수치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고지혈증도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약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탈모를 예방하는 거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기여를 하게 되겠죠. 특히 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모도 몸이 쇠약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올바른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탈모를 발현하는 걸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음식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콩류가 좀 도움이 되는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빈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물질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게 우리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반대로 탈모의 진행을 좀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머리가 많아졌다가 출산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감하면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가 좀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아까 말씀드린 연어라든가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발효된 음식이 좋다 그랬잖아요. 김치 청국장이 좋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단백질이 거의 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단백질만 공급한다고 해서 사실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유산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섬유질도 필요하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공급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단백질 파우더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단백질 파우더에 있는 성분들이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을 좀 올려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단백질 파우더는 가급적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탈모가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를 너무 먹고 싶고 나는 벌크업을 해야 돼 이런 분 탈모약을 드시면서 파우더 드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탈모인에게 추천드리는 식단은 몇 가지가 일단은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고요. 콩으로 된 음식들 있잖아요. 청국장, 그리고 현미밥, 콩 중에서 뭐 두부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식단이면은 탈모에 되게 좋은 식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육류로서는 닭가슴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질이 많이 빠진 소고기, 이 정도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지방질들이 많은 음식들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백미라든가 유당 제품들. 많이 알려진 게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고카페인들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저용량으로 들어갔을 땐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처럼 고함량의 카페인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하루에 진짜 커피를 대여섯 잔, 10잔 먹는 거는 탈모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갱년기 증상 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호르몬 변화 이때 가장 많이 오고요. 그래서 요새 갱년기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가 가장 흔하게 많이 오는데 꼭 이제 완전 폐경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시점에 탈모가 많이 옵니다.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가 이유가 돼서 탈모가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마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온갖 것이 다 스트레스인데 환경 오염도 되고 사회적인 활동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 탈모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여성분들한테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어보면 여성 탈모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캐치를 잘 하십니다. 센스가 있는 거죠, 일에. 탈모인데 이게 허허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런 분들 잘 없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센시티브, 예민하셔서 어떻게 보면 상사가 말하기도 전에 혹은 약간의 말하는 뉘앙스로 모든 걸 캐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고,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유능한 거지만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캐치 못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지수도 높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탈모가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쉽진 않죠. 제가 제일 힘든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줄이세요 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명상을 좀 하시거나 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느끼는 환경에서는 아, 나 머리 빠지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갱년기에 열이 막 오르는 것 때문에 탈모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두피 열 자체가 탈모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열감 자체가 호르몬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탈모도 이 호르몬 이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두피 열 자체가 탈모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 잡아서 치료를 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게 내가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자가 측정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남녀 탈모 측정법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내가 탈모가 좀 의심된다 하면은 조명이 없는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정수리 쪽,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M자랑 정수리 쪽을 보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헤어라인이 유지되니까 위쪽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드시고 정해놓은 각도를 정면, 양쪽 측면, 그리고 정수리 쪽, 만약에 뒤쪽까지 가마가 있으신 분은 뒤쪽도 하나 찍어 놓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찍어 놓으시고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게 가장 예민하게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고, 머리가 진짜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을 모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드라이할 때만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 샴푸할 때 모으셔도 되고 두 개를 다 모으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하루에 100개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탈모량으로 봐요. 머리가 빠진 만큼 또 새로 계속 나니까요. 근데 샴푸할 때만 우리가 개수를 볼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람마다 빠지는 게 2, 3일 한 번씩 감는 사람은 많이 빠질 거고, 그러니까 딱 개수를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한 20개 정도 안팎에서 우리가 20개가 넘어가면 좀 긴장해야 되고 10개 미만이면 제일 좋고요. 근데 10개에서 20개 사이는 탈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변화를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머리카락 개수를 세시고 여자분들은 머리가 너무 기니까 개수 세기가 혹시 너무 많아서 어려우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뭉쳐요. 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을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놓고 이걸 다 붙여놔요. 그럼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지 우리가 부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변화를 측정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느냐, 제일 많이 먹는 건 이제 맥주 효모 영양제, 판 뭐뭐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이 보통 맥주 효모 제품들이고요. 모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기점으로 해서 아연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모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도 탈모에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유산균,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맥주 효모,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5가지 성분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빠진 두피 건강을 되돌리는 4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하시는 건 도움이 돼요. 우리 두피염, 두피에 뾰루지 같은 거 많은 분들은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이럴 때 머리에 뾰루지가 잘 나요. 특히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안 깨시고 가능하면 6시간 이상, 추천드리는 건 8시간이지만 못해도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두피 건강만 보자면 고강도의 운동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저는 머리카락만 보는 의사니까 탈모에 대해서, 두피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도 두피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죠. 지방이 많이 포함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4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